4월 보궐선거에서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아니면 서울에서 박빙으로 지든 예를 들어서 한 5% 이내로 졌다. 그러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한 5% 정도만 지더라도. 그러면 부동의 스트라이커가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라?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쫓겨날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되는 걸 마치 바라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후보들이 초등학생 출석 부르는 것 같다. 참 아프게 받아들여요. 후보가 참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워낙 어려워진 당이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들판에서 지도자가 없어갖고 정말 지도자가 하늘에 떨어져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헤매고 들판에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참 불쌍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대박론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국민 친화력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 5번을 하고 여야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대표를 2번 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고 비례대표만 5번 했잖아요. 예. 또 단 한 번도 당원들을 통해서 대표가 돼본 적이 없는 정권 내놔 그런 비대위원장 해줄게 이래서 비대위원장을 2번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갖춰야 될 게 국민 친화력이에요. 예. 이게 없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당 체질상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저쪽은요 내리먹임식, 하향식 이런 게 체질화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념과 가치가 중요한데 저기는 이익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내 주장이니까 좀 이따 반박을 하세요. 아니, 반박도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익 집단이라니 정치 집단 아니 이익 공동체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저쪽은요 좀 세다 생각되면 그분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아까 들판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의원들이 우리 들판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는 모세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명 정했죠. 당 색깔 정했죠. 당사 입주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당신은 전행을 왜 민주적 절차 없이 혼자 독선적으로 다 결정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장제원은 딱 한 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당이 민주정당인가?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시간 가다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요즘 민주당을 보면 전체주의정당 같아요. 당명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불합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을 못 봤어요. 금태섭 의원이 제가 법사위에 김태섭과 같이 있었잖아요. 이 공수처 문제만큼은 이분은 자기의 소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누를 줄 알았는데 기권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 헌법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재량도 없는 민주당이 저희들 보고 이익공동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한다면 수용할게요. 벌써 탄핵 정당이 돼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3연패를 했습니다. 예. 4연패를 하면 아마 정당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몸부림치지 않고 들판에서 울며 불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한 정당이라 그러면 저도 정치 그만해야죠.